다시 안개가 자욱한 그런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빅픽처를 그리기가 너무나 어려운데요. 저희와 함께 숨은 그림 찾듯이 조금씩 퍼즐을 맞춰가면서 좀 전략 함께 도움을 받아보시죠.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둘씩 볼 텐데요. 가장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게 코로나 재확산입니다. 네네. 그리고 다시 문을 닫는 뭐 독일, 프랑스, 미국도 주별로 다시 봉쇄에 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네. 3월이 다시 생각나요. 그럼 그때 안 샀던 분들은 지금 기회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셔서 여기에 대응 전략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은 전국적인 조치를 좀 취했고요. 네. 그거를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부터 뭐 이렇게 그 시작일 정해놓고 독일은 또 이번 달 말까지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의 이제 봉쇄령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것보다 추가적인 것은 그 기간 내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조치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거리두기 예, 조절했던 예, 것처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보다 더한 조치는 어쨌든 당분간 좀 안 나올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최고 수준의 조치는 나온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향후 추이를 좀 볼 겁니다. 프랑스 그러면은 유럽 쪽에는 아무래도 프랑스랑 독일 쪽 외에는 크게 막 그 제한 조치했다고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은 또 없어요. 이탈리아 같은 데도 뭐 제한적 조치하지만 그 뉴스 나왔을 때 크게 반응 안 했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럽발 해가지고는 그쪽 영향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반영이 됐다 보고 있고요. 네. 미국이 이제 주별로 조금씩 부분적인 봉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주별로 그쪽에는 여전히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그 확산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기술적으로도 어제 이제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은 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전저점을 깼습니다. 살짝 깨면서 네.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고 지금 200일선 약간 아래쪽이 지금 26,000선이거든요. 예. 여기까지는 일단 좀 내려놔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미국 그 야간 선물 시장이 좀 오르고는 있는데 오늘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또 너무 안심을 못 해요. 오늘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기술적으로는 이런 60일선이 위쪽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살짝 오른 듯하다가 다시 한번 추가 하락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 변동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하지만 이제 이런 이 추가 뭐 변동이 추세적으로 뭐 증시를 다 끌고 내려올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3월 달하고 많이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시장이 심리적으로 이제 많이 적응이 된 부분이 한 가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백신 개발은 날짜가 가면 갈수록 백신 개발은 점점점 가시권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 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는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에 하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 위쪽에 있었잖아요. 예. 그 미국 증시도. 근데 가령 매수하려는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애매한 구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고점하고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매수하기는 좀 높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번에 지금 빠지게 되면은 매수 대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매수해도 될 만한 가격이 온 것 같다라는 이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네. 아마 대기 매수세가 아마 들어올 걸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 변동은 가능하지만 대기 매수 때문에 이제 하방 지지가 되면서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선 이후에는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추가 부양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누가 되든지 간에 경기 부양책을 또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쓰지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백신은 뭐 파우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쯤이면은 적어도 한 군데는 안전성 검사가 확인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선 이유를 본다면 이번에 추가 하락 시에는 뭐 매수 대응을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가지고 추가 하락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매수 대응이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방이 열릴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별로 좀 봉쇄 조치 확대 여부를 보셔야겠고요. 다만 그 하방이 잡힐 요인도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부양책 여러 가지로 뒷받침되는 요인들 보시면서 서서히 좀 분할 매수 대응을 준비하는 전략 나왔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의 증시를 좀 끌어내린 이유가 꼭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대선 리스크도 다시 커지고 있는데 전문가님, 바이든 후보의 압승이 조금은 흔들리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을 했다고 합니다. 예. 리스크 다시 커지네요. 근데 이제 그 뉴스 위에 또 최근 뉴스 보니까 이제 역전은 또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그 벌어지긴 한 것 같은데. 초접전으로. 네. 예, 지금 현재 이제 CNN에서 바로 전에 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이든이 54%고 업데이트된 뉴스에서요. 트럼프가 42%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54%하고 42%면 12% 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선 마지막 주로 따져보면은요, 예. 지금 20년 내에 가장 최대로 차이가 난 거래요. 아, 그래서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면은 거의 확정적이다. 음, 근데 이제 모르는 건 뭐냐면 샤이 트럼프 뭐 이제 그렇죠. 예, 지난번에 이제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이제 못 믿는데 또 이제 이런 말 하는 분도 계세요. 샤이 바이든은 없냐. 그래서 샤이 바이든이 상수할 거를 생각한다면 예, 바이든의 뭐 이제 압승이 확실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격전지가 6군데가 있는데 플로리다도 그렇고 애리조나도 그렇고 오차범위 이내로 좁혀지긴 했고요. 근데 바이든이 살짝 앞섭니다. 3~4% 정도를 지금 앞서고 있어서 네. 그렇게 뭐 이제 그 나와 있고 바이든이 유력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은 지금 어쨌든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또 나와봐야 아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기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예. 바이든이 만약 된다면 시장에서 제일 기대하는 건 이제 태양광 쪽이죠. 바이든이 이제 아무래도 미국 전체 그 전국에 5억 개의 태양광 시설을 짓겠다. 뭐 이런 공약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IEA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에너지의 중심은 태양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태양광의 이제 선도에 서면서 친환경 섹터들이 이제 호재가 될 거예요. 바이든이 되면 또 이제 기후 협약에 또 바로 가입하겠다고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가령 이제 근데 이제 가령 바이든이 떨어지면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제 트럼프가 되면 그러면 대북주가 아무래도 좀 호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어제도 김정은 좋다 막 이랬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 쪽에 괜찮을 것 같고 예. 트럼프가 5G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요. 5G 쪽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트럼프는 자꾸 열고 싶어 하거든요, 뭐를. 네. 그래서 항공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굴뚝주 이런 쪽에 트럼프가 아무래도 좀 밀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밀어주는지 어떤지의 여부를 떠나서 네. 심리로. 예, 심리로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아마 볼 것 같아요. 이제 태양광은 아무래도 미 대선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네. 만약에 바이든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 태양광 쪽은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가장 이제 믿었던 이제 모멘텀이 좀 없어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흔들릴 걸로 보는데 근데 풍력하고 수소는요. 이거는 좀 유럽에서 지탱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유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 그쪽에는 좀 흔들리긴 하겠지만 같은 신재생이라서 네. 하지만 또 이제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태양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팅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바이든이다 이렇게 예, 배팅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풍력이나 수소는 좀 더 중기적인 전망을 보면서 투자를 해도 되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우리 그린 뉴딜 정책도 있었기 때문에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그래도 오히려 대선을 기점으로 뭔가 전략이 명확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의 조정, 오늘 몇몇 종목들은 올라가긴 하지만 또 하나솔루션, 뭐 S에너지, 뭐 몇몇 종목들은 또 쉬어가기도 하는데 이때를 틈타서 들어가는 건 너무 이제 위험한 거죠. 제 생각에는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예, 가능할 것 같고 단지 지금 구간에서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예. 풍력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은 아마 이제 신고가를 한 번은 더 낼 것 같아요. 그 태양광이 제일 신고가 낼 확률은 높고 네. 하지만 뭐 대선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신고가는 좀 힘들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소 쪽은 좀 전체적으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들고 가도 되는 당분간은 예, 그런 네. 섹터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점점 더 명확해지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미 대선 리스크와 함께 관련한 섹터들의 흐름까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이슈가요. 삼성전자 실적입니다. 오늘 확정 실적 발표 나왔어요. 네. 반도체 그리고 IM 기대했던 대로 굉장히 또 오랜만에 성과를 상당히 잘 냈습니다. 네네. 투자와 관련해서도 올해 35조 원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오늘 중소형 IT가 뭐 테스나 정도 소폭 올라가고요. 유진테크, 에로티베큐um 소폭 상승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쉬고 있지만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투자금으로 보면은요, 네. 35조가 어느 정도냐면 2018년도에 29조 4천억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26조 9천억이니까 네. 올해는 어쨌든 뭐 많이 늘어난 예, 거죠. 2018년도보다 더 많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호황이었던 게 맞죠? 가장. 2017년도가 제일 높았어요. 아. 예, 그때가 30조 조금 넘었을 거고요. 네. 어쨌든 2017년도보다 좀 못해요, 올해가. 좀 못한데 비슷비슷하게 하는 거고요. 네. 3분기 때까지 25조 5천억 투자가 됐습니다. 3분기에만 8조 4천억. 3분기에만 반도체 6조 6천억 됐고요.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1조 5천억이 이제 투자가 됐는데 어쨌든 투자가 이제 많이 됐죠. 많이 됐고 그 어디에 투자가 됐을까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중국 시안 쪽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상반기 네. 때
랜드 쪽에 투자를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하반기 때부터 이제 EUV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했을 겁니다. 평택 쪽에 공장을 많이 짓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근데 실제로 장비는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장비보다는 외국 장비를 많이 갖다 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보고 이제 몇몇 장비는 우리나라 장비를 이제 갖다 쓰는데, 테스 같은 경우에 뭐 증착기 같은 또 식각 이런 것도 이제 넣고 있고요. 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도 넣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는 들어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기 이제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에로티베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투자를 할 때 네. 진공 펌프 쪽에는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낙수 효과 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그 실적 발표를 하고 약간 좀 하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60일선을 깨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3분기 실적 끝났어요 이제. 네. 끝났고 4분기를 이제 볼 텐데 4분기는 약간 좀 톤다운 돼 있죠. 아무래도 좀 이제 디램 가격이 좀 조금 더 빠질 걸로 보고 있어요. 3분기 때 한 5% 정도 빠졌는데 4분기 때 한 4% 정도 더 빠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4분기 때는 어쨌든 좀 약간 소강 상태다. 그런 걸 보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들 이제 그 소강 상태인데,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장비주들은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내려면 내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4분기 때는 조금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렇게 뭐 녹록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내년도에는 그 원익 IPS나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공정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내년도에 더 아웃퍼폼할 쪽은 좀 후공정 쪽을 보셔야 돼요. 테스터라든가 네. 또 패키징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쪽은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쪽이나 EUV 쪽을 바라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실적 상승이 있을 쪽은 아무래도 후공정 쪽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후공정 업체들을 좀 바라보셔야 되고, 오늘 보면은 이제 엑시콘 같은 종목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예. 잘 엑시콘 가네요. 엑시콘이 보니까 네, 오늘 같은 네. 장에서 좀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엑시콘이 테스터 같은 것들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또 내년도에 또 이제 그 주제가 되게 또 DDR5 이런 거잖아요. 예. DDR5 쪽으로 엑시콘 지금 삼성전자하고 같이 테스터를 지금 만들고도 있고, 또 이제 오늘 부각되는 건 뭐냐면 CIS 테스터 부각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시장 대비 아주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반도체 소재주들 있죠. 요즘에 좀 빠져 있습니다. 예. 동진 세미캠 잠깐 보면은, 동진 세미캠 보시면은 네, 많이 우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24,000원대까지 내려갔었네요. 바닥을 좀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예전에 이렇게 굉장히 시세가 좋았던 동진 세미캠, 뭐 솔브레인, 뭐 이런 ENF 종목들은 테크놀로지. 또 네. 아마 아웃퍼폼하게 될 거예요. 그쪽 계속 보셔야 되겠고, 또 네. 칩리스 업체들, AD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쪽도 이제 파운드리 쪽이 AD 테크놀로지는 이번에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로 등록이 전략 됐습니다. 파트너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의 수혜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서 그런 쪽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힌트가 되는 건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 업황 살아나고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메리트 있는 쪽으로 접근하자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장 시장 큰 그림은 한 줄로 어떻게 주시겠어요?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종목의 기대자. 어, 지금은 이제 시장 변동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지금은 이제 시장 변동은 그냥 지나간다고 봐야 되겠고, 내년 상반기부터 분명히 좋아지고요. 뭐 대주주 뭐 요건 뭐 그런 것들 다 지나고 나면은 그럼 다시 또 시장은 또 오르기 시작할 테니까 종목을 잘 잡아서 내년 1, 2, 3월 달을 수익으로 만드는 그런 종목들을 잘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누구보다 많이 힘드시지만 연초 효과를 기대하면서 저희 오늘 나왔던 종목 힌트 안에서 좀 잘 추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네요. 뒤에 또 나오는데 오늘 5시에 하시네요. 5시에 공개 방송 있고요. 네. 종목이면 어떤 내용 된다. 나올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큰 그림과 바로 또 연결고리가 이렇게 찾아봅니다. 종목의 기대자, 종목이면 된다. 오늘의 공개방송 주제입니다. 오늘 오후 5시 장 마감하고 나서 종목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 무료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생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공개방송 만나보실 수 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